무성애자라는 말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잉여인간 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뚜벅초입니다. 다들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껄껄. 좀 더 수식어를 붙여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도 저희 이번에는 특집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혹시 부산 퀴어 문화축제 갔던 분 계세요? 저는 못 가가지고 아쉽게 못 갔는데 혹시 네. 초님은 가셨나요? 아니요. 저도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와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쉽게 다 못 갔지만 이제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소식만 접하고 이제 다음 제주 퀴어 문화축제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제주 퀴어 문화축제는 아쉬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0월 28일에 열리는데 이미 장소 사용 허가가 났었는데 제주시청에서 민원 때문에 민원 조정위원회를 굉장히 일방적으로 열고 나서 지금 녹음하는 날짜의 어제 10월 17일 화요일에 허가를 갑자기 돌연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멋진 조직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등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좋아요.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뚜벅초님 이번에 제주 퀴어 문화축제 참여하시죠? 네, 저는 표를 다 예매를 해놨는데 갑자기 네. 장소 대여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접해 듣고 네. 이거 취소 수수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강행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조직입니다. 이번에 깃발을 들고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보은님이 갖고 왔잖아요. 보은님 집에 보관하던 걸 저를 위해 가져와 주셨습니다. 제가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퀴어 문화축제에서 여러분은 그 무성의 깃발과 무대 깃발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만 가죠? 지금. 일단 저는 못 가요. 저도 알바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쓸쓸하게 무성의 깃발 들고 있을 것 같으니까 깃발을 보시면 말 걸어주세요. 왕. 그 깃발을 보시고 모이는 무성애자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어요. 와. 네, 바로. 다음화부터 고정 게스트로 참여해주실 루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루나님, 바로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네, 루나님 지금 달려오셔서 굉장히 숨이 너무 거치신데. 네, 숨을 헐떡이고 계시는데 네, 루나님 혹시 제주 퀴어 문화축제 참여하세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뚜벅촌이 혼자 외롭게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말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함께 있어주세요. 네, 루나님도 오셨으니까 저희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더욱더 즐거운 댓글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네. 윤곱창님의 댓글입니다. 보글보글 꽃게탕에서 윤곱창으로 닉네임 바꿨어요. 맛있겠다. 배고파요. 1화 올라오자마자 댓글 달고 싶었는데 여행 갔다 다시 일상에 적응하느라 이제서야 듣고 후기 올려요. DJ분들 다들 여전히 목소리 좋으시군요. 히읗히읗.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도 정말 기대돼요. 저는 사실 다른 무성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살기는 한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다들 연애해보신 것도 신기해요. 히읗히읗. 어디 얘기할 곳이 없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저는 한 친구에게 무로맨틱 무성애자 커밍아웃을 성공했어요. 축하합니다.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려면 또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지라 오픈 채팅방에서도 신나가지고 살짝 얘기했었는데 제가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이미 무로맨틱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어서 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얼떨결에 한 건데 친구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받아줘가지고 진짜 고맙다가도 커밍아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성공했다고요. 뭐 어쨌든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우리님의 댓글입니다. 무방한 이야기의 1화에 무성의 소개편에다가 1,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무스무스님의 댓글입니다. 추석 귀향길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차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무심한 듯 뿅뿅하시는 세 분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거죠? 뿅뿅.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커밍아웃하는 방법에 대해 혼자 고민했던 부분들이 주제로 다루어져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편은 특집편이라니 더 기대되네요. 무방한 이야기 화이팅입니다. 노마01님의 댓글입니다. 언제나 듣고 있는데 댓글은 처음 적네요. 뚜벅초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계속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2년 전쯤인가 무성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 안정적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은 내가 정말 무성애자가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여러 이야기들과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요. 공부를 하다니. 그런 저에게 무방한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 유용하고 너무 도움이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PS 근무 중이라서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아닌데요. 분들 기만자라고 하죠. 기만자. 0000님의 댓글입니다. 무방한 이야기 시즌2 1화 무성애자의 1,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와. 루스21님의 댓글입니다. 듣기는 나오고 바로 들었는데 이제야 댓글을 적네요. 오, 예상치 못하게 제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반응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주제가 가족이라고 하셨을 때 되게 어리둥절했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부모님, 언니, 동생이랑 너무 잘 지내서 가족이라는 게 주민등록상 가족 말고 뭐가 있는지라고 정말 생각했었거든요. 이번 화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방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서 의미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편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밍아웃 성공하신 윤곱창님 그리고 귀향길에 함께해주신 무스무스님 후원해주신 요우리님 두서없이 썼다고 하셔놓고 공감 만땅되는 댓글 남겨주신 노마공일님 늘 댓글로 버프 넣어주시는 루스21님 그리고 후원해주신 0000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댓글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점점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자주 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이번에 좀 감동 먹었던 게 있는데 제가 뭔가 후원을 저도 해보고 싶어서 자작 후원 해보려고 1,000원을 부모님. 그래서 후원 버튼을 눌렀는데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팟빵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로그인 하기 귀찮아서 결국 후원을 포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은 다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팟빵은 로그인 안 해도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가입도 안 돼 있어요. 저도 가입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정성을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감사한 반응들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좋으신 분들. 네, 여러분들 스릉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특집편 주제는 바로 젠더 케어입니다. 와. 오. 지금 엄청 영혼 없이 다들. 네, 젠더 케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볍게 다룰 예정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하게 수집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을 잡는 정도로 참고로만 하시고 혹시 잘못 나간 정보를 발견하시면 무방한 이야기 댓글이나 공식 메일이나 트위터 아무거나 제보해 주시면 저희 다음 방송에 정정도 하고 에피소드 내용에서 텍스트로 업데이트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밑밥을 깔아놓고 저희 다들 제 날못입니다. 네네. 먼저 젠더 케어에 대해 이야기를 가볍게 하자면 이건 성 정체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지향성이나 로맨틱 지향성과 별개이니까 무성애자이면서 젠더 케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마치 저처럼 일단 저는 에이젠더입니다. 저도 에이젠더입니다. 저는 바이젠더입니다. 저는 유일하게 시스젠더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느낀 신기한 점이 제가 알고 있는 무성애자들이 대부분이 젠더 케어였어요. 대부분이요?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나요? 제 체감은 한 20-30% 빼고는 거의 젠더 케어인 것 같은데. 무대 내에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반 정도? 아, 정말요?
유독 제가 만난 분들이 젠더 퀴어가 많은 거군요. 제가 그 에이섹슈얼리티 어웨어니스 위크 그 홈페이지에서 본 거에 따르면 네.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여성이 51%, 남성이 9%, 그리고 논바이너리. 그러니까 지금 젠더 퀴어라고 표현하시는 논바이너리 트랜스가 40 몇 퍼센트냐 잠깐만 51, 40%죠. 그렇지 40% 더 쓰면 안 돼요. 빠른 수학을 하신 예. 루나님. 그러면 그게 젠더에 대한 조사인 거죠? 그렇죠.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네요. 예, 신기하게도 네, 여성 비율도 많고 젠더 퀴어 비율도 40%. 제 생각보다는 적지만 반대로 남성 비율은 되게 적네요. 네, 네, 굉장히 9%. 신기하네요. 희귀종이십니다, 로나님. 와. 아무래도 이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무성애자를 이야기하며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특집 주제로 잡았어요. 우리 평소에 방송할 때도 늘 젠더 네.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가볍게나마. 네. 그러니까 젠더 퀴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퀴어 문화나 젠더 퀴어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주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 가장 먼저 제가 퀴어 문화를 접하고 나서 신기하고 또 좋았던 표현이 지정성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일단 여성이야, 혹은 나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정성별이 출생 시에 의사에게 지정받은 성별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염색체랄까 그렇게 딱 XX, XY로만 나눠지지도 않고 그게 꼭 생물학적으로 어떤 신체냐를 결정짓지도 않고 그렇게 딱 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좀 옛날 연구긴 한데 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는 XX, XY 이렇게 딱 두 개로 분류되지 않는 염색체를 가졌대요. 네, 10%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30명이 한 반에 있으면 그중에 3명이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이다, 막 XX 염색체다 이런 표현은 약간 트랜스 배제적이기도 하고 특히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분들께 굉장히 배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오용되는 아 정말요? 정말요? 같아요. 그 정도까지요? 진짜 네. 왜냐하면 지정성별이라는 단어를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 남자 이렇게 부르다가 네. 어느 순간 지정성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좀 조심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자 남자를 칠하는 데서 지정성별로만 바뀐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차라리 그냥 여자, 남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얘들이 속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정성별 여성들은 공강지각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냥 여성에서 지정성별 여성으로. 이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지정성별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네. 행동이죠.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네. 무성애자 모임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성별로 나누고 싶었나 봐요, 사람들을. 네. 저에게 그 지정성별 여성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점점점. 증본을 확인하셨나?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네. 제가 27년? 26년 전에 인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태어났을 때 의사가 나를 보고 공주님입니다 하는 순간을 마치 본 것 마냥 자연스럽게 지정성별 여성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오용에 좋은 예시군요. 네. 네, 또 지정성별 외에도 패싱되다라는 말이 저는 아직도 자주 쓰기는 쓰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딱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패싱되다라는 말을 용례로만 썼는데 그 뜻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 성별이랑 네, 통하는 데가 있는 단어예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여성으로 보이기를 의도했을 때는 여성으로 패싱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야 합격 이렇게 네, 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영어 단어 말 그대로 패스에서 나왔는데요. 패스드 에스. 네, 그 패스가 혹시 축구에서 패스할 때 그 패스인가요? 네,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패스가 네. 그거밖에 없어서. 뜻이 여러모로 달라지는데 어쨌든 어원이 같고요. 네. 같은 패스로 네, 지나간다 혹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이라는 꼴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 여자로 보이면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 보이기를 의도하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얘는 여자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 이러면 여성으로 패싱이 된 거죠. 저 좀 패싱된다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디스포리아, 그러니까 성별 불쾌감이라고도 하죠. 네. 네, 신체와 젠더의 불일치로 느끼는 불쾌감이 맞나요? 도와줘요, 초식인. 그게 네. 결국 전가요? 그게 되게 좁은 용례인 것 같아요. 신체와 네. 젠더의 불일치라고 하면 단순히 나는 여자가 아닌데 왜 내 몸은 여자지? 이런 것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여러 디스포리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급받는 성별과 자신의 젠더와의 불일치로 인해서 느끼는 것도 아마 디스포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짜증나겠네요. 저는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쓸 때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2로 시작을 하는데 네. 요즘은 1, 2가 아니라면서요. 3, 4도 있죠. 언제부터요? 2000년 이후에 00년생부터는 태어난, 네. 3, 4죠.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누가 봐도 놀랐는데 입이 안 다치는데. 아니요, 청취자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간 제도적인 변화가 있군요. 네. 어쨌든 제 경우엔 2000년대 네.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지정성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뒷자리에 맨 앞부분이 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관여되는 그런 걸 할 때마다 정말 원치 그쵸. 않는 고통이 따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디스포리아는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젠더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래서 젠더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봤는데 사회적인 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정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난해하고 심플한 말이었습니다. 혹시 초식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 앞에 말했던 생물학적 성이라는 네. 개념이랑 대치해서 원래 나타난 말인데요. 섹스와 젠더라고 하죠. 네. 섹스는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생물학적인 성. 네. 이것도 앞에 지정성별 논의에서 말했듯이 좀 빠운 개념이지만 네. 네. 굉장히. 네. 그거와 대조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을 젠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젠더라는 말을 쓸 때는 네.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는 이제 페미니즘 맥락에서 네. 사회적으로 나눠진 성별에 의해서 구조적인 차별이라든가 차이가 나타나는 아니면 요구받는 역할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젠더라고 부르고요. 네. 그걸 젠더 위계라고 하기도 하죠. 막 젠더 권력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퀴어 사회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인데 네. 트랜스 젠더 퀴어들의 용어죠.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 의식,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네. 내 몸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젠더라고 통틀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개는 같은 말이고 다르게 쓰이는 건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헷갈렸던 젠더의 개념들이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퀴어 이야기에서 젠더만 알고 있다가 페미니즘 이야기에서 막 젠더 이러길래 뭐지 저 사람들도 젠더 퀴어인가 하고 되게 헷갈려 있었거든요. 근데 떼어놓을 수 없긴 해요. 네, 굉장히 어렵고 신기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그 젠더가 생기는 게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그 젠더 정체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젠더가 없는 에이젠더인 동시에 그 젠더 블라인드라고 하죠. 그 다른 사람의 젠더나 성별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젠더의 존재를 짐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서 젠더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젠더가 있다는 거? 없습니다. 단호하셔. 단호한 에이젠더의 대답입니다. 아니, 꼭 에이젠더라고 못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전 없어요. 그러면 또박초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젠더를 못 느끼시는 편인가요? 네. 정말 저 지금 화소님이랑 루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낀 게 저희 둘이 했으면 대체 젠더는 어떤 것일까? 젠더를 가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이러면서. 마치 무성애자가 유성애자를 추측하는 방송이 되었겠군요. 네.
루나님과 화소님은 그런 젠더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두 가지 젠더를 다 느끼는 바이젠더인데요. 네, 두 가지 젠더라고 하면 저는 네. 남성 젠더와 여성 젠더를 둘 다 그 딱 느끼는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두 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가 이제 스위치가 커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이제 네. 바뀌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젠더적 특징을 바이젠더라고 네.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평상시에는 저는 우선 남성이라고 자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성 젠더를 느끼더라도 특수한 경우이고 그가 평상시에는 네. 굉장히 남성 젠더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는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예? 평상시에는 남성 젠더라는 의식이 지금 내가 조종하고 있는 내 신체가 남자야랑은 다른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가 네. 제가 여성 젠더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네. 내 신체의 불쾌감, 그러니까 디스포리아를 거의 느끼지 않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네. 여성 젠더의 상태에서 내 몸을 네. 바라봤을 때 성별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때 느끼는 불쾌감이 없으니까 이제 트랜지션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남성,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지영 선배에 만족을 하면서도 네. 남성 젠더와 여성 젠더를 다 경험하는, 다 느끼는 네. 그런 젠더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소님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젠더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스젠더로 정체를 하신 루나님은 그 젠더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글쎄요. 저도 굉장히 네. 궁금하지만 일단 네, 제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유성애자가 네. 성적 끌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저에게- 유성애자한테 물어보면 절대 제대로 된 대답을 네, 못 들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그거 같아요. 지금 네, 젠더가 있긴 한데 네. 그걸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네, 저는 이 젠더로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젠더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네,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네. 남성이라는 젠더에서 멀리를 못 가요. 항상. 되게 딱 그릇 같은 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런 것 이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 지정된 성별 이외의 다른 젠더도 느끼니까 네. 그것의 차이점을 약간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남성 젠더라고 느꼈을 때는 타인을 바라볼 때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네.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근데 저는 또 헷갈리는 게 네. 저도 예전에 제가 에이젠더 외에 다른 젠더 키울까라고 착각을 잠깐 네. 했었던 게 저는 그런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남성적이라는 특징 혹은 여성적이라는 특징을 다 가지고 싶어 해요. 네. 다 가지고 싶어 하고 어떤 무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되게 바뀌어요. 네. 되게 마초 같은 집단에 들어가면 마초같이 행동하고 그러고 싶어 하고 또 굉장히 조신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굉장히 얌전한 집단에 들어가면 그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는 빠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굉장히 비슷해지고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젠더가 바뀌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루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는데 들켰나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냥 이거는 누군가와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좀 공감대를 찾고 싶어하는 제 성향이지 그게 젠더라는 확신은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소님이 그게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격인 게 아니라 젠더라고 느끼신 거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낀 건지 궁금하다가도 그건 그냥 느낌이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화소님 어떠세요? 네, 우선 저는 이런 경험을 느낄 때 네. 젠더가 바뀌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 오. 저는 삘이 와요? 내가 지금 상태가 여성 젠더적 특징을 갖고 있는 상태다 혹은 네. 남성 젠더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바뀌는 거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젠더 퀴어끼리도 혹은 시스젠더랑도 굉장히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 또 뚜벅초님이랑 젠더에 대해서 사전회의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뚜벅초님이랑 저랑 똑같이 에이젠더인데 굉장히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른 것도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아서 아니 저는 또박초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던 게 또 저인가요? 오 초식인. 아니 그 시스젠더 트랜스젠더란 말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해가 가는데 네. 저는 그래도 트랜스젠더란 개념은 아직도 약간 헷갈려요. 네. 그리고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 특히 논바이너리는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에 4개를. 아, 네. 천천히 하나씩 하셔도 괜찮아요. 파이팅. 먼저 시스젠더랑 트랜스젠더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시스 트랜스라는 접두어가 서로 반대되는 접두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시스라는 말은 일치하는 혹은 이어지는 이런 걸 시스라고 하고요. 오. 트랜스는 변형된, 바뀐 혹은 불일치하는 이걸 트랜스라고 해요. 네. 왜 트랜스 지방 할 때 그 트랜스 생각하시면 아. 물론 다른 용례지만 예. 변형된 지방이잖아요. 트랜스 지방. 저 되게 기억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스젠더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지정당한 성별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젠더 의식, 성별 의식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루나님처럼 네. 이제 남성으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느끼니까. 오. 트랜스젠더인 경우엔 지정 성별과 자기 성별 의식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 그러면 젠더. 젠더 퀴어들도 트랜스젠더에 들어가나요? 네. 오. 네, 좀 더 그래서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원래 트랜스젠더에 이제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예. 일반적으로 논바이너리를 생각을 못해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보통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퀴어 이렇게 합쳐가지고 논바이너리까지 포괄하는 단어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오. 네, 그러면 이제 논바이너리가 뭔지 알겠죠? 네. 논바이너리를 설명하려면 먼저 바이너리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바이너리는 이분법적인 두 개로 나뉘는 이란 네. 뜻이에요. 그래서 젠더에서 바이너리라고 하면 젠더 네. 이분법이라고 하면 세상에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밖에 없어. 이게 젠더 이분법이거든요. 네. 네, 여성과 남성밖에 없고 각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돼. 여기까지 나아가긴 하죠. 끔찍하다. 예. 예, 어쨌든 이 여성 남성으로 나뉘는 이분법, 이 네. 이분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성 혹은 남성인 젠더를 바이너리 젠더라고 해요. 오. 이분법적인 젠더인 거죠. 네. 나는 여성이야 혹은 나는 남성이야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으면 네. 그런데 이제 딱딱 나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저나 보은님처럼 젠더가 없어가지고 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디 하는 경우가 네. 있고 아니면 화소님처럼 젠더가 2개 혹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는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모든 경우를 통칭해서 논바이너리 즉 이분법적이지 않은 젠더를 가졌다고 말을 해요. 오. 멋지다. 아, 초님 너무 멋지게 설명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래서 네. 초식은 애용합니다. 오. 그리고요. 민망스. 그리고 이제 젠더 퀴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논바이너리 앞에 설명한 논바이너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젠더 퀴어라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 사실 보은님도 아까 젠더 퀴어라는 말 할 때 계속 그냥 논바이너리 젠더를 칭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런데 사실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요? 앞에 말한 젠더 이분법에 반대하는 혹은 네. 대치하는 저항하는 그 모든 걸 젠더 퀴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 굉장히 뭔가 포괄적이고 의미가 뭔가 좀 멋있네요. 있어 보이네요. 아, 왜 그 퀴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소수자들이 서로 퀴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네. 의미 자체가 남들이 원래 성소수자들을 쟤들 뭐야 퀴어해 이상해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 이상해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야 퀴어야 이런 약간 전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젠더 퀴어도 젠더 이분법에 대항하는 전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와, 뭔가 되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저 젠더 퀴어 하겠습니다. 예. 젠더 퀴어 부심 생기네요. 껄껄. 이제 앞에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젠더 퀴어 유형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까 초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젠더가 없는 에이젠더인 경우도 있고 예. 에이젠더 말고도 뭐 젠더리스라든지 이런 용어도 있고 아예 젠더 개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젠더 퀴어도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거된 젠더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화소님처럼 하나가 아닌 여러 젠더, 2개 있으면 바이젠더, 3개 있으면 트라이젠더, 더 있으면 폴리젠더, 혹은 모든 젠더가 다 있는 판젠더도 있더라고요. 화소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젠더로 정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럼 바이젠더로 정체를 하시면 그 화소님은 여성하고 남성 젠더를 같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떨 때 여성이고 어떨 때 남성이고 이걸 항상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시나요? 저 아직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는 네. 특정한 경우에 바뀌고요. 대부분 이거는 로맨틱한 끌림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예시나 그랬던 경험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을 네. 잡는다든지 이제 네.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봤다든지 네. 할 때 그 대상에 맞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네. 젠더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고 평상시에는 대부분의 저는 남성이라고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네. 대부분은 여성 젠더로 변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소님은 평소에는 남성 젠더로 보통 계시다가 로맨틱한 스킨십을 한다든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면 그 순간에는 여성 젠더를 느끼시는 건가요? 뭐 남성 젠더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네. 여성 젠더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그게 꼭 로맨틱한 끌림이 아니더라도 그런 네. 경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는 되게 무잘리듯이 확실하게 이때는 이거 저때는 저거 이렇게 상황마다 나눠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겠네요. 너무 그쵸? 당연하지만 이렇게 화소님 같은 멀티젠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왜 우리 무성애자에 반성애자 있잖아요. 데미 네, 데미가 죠 붙는 네. 근데 데미가 젠더에도 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예전에 그 루나님이 정체와 고민하고 계실 때 데미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언뜻 듣고 엄청 신기했었는데 루나님이 그때 네. 데미 보이라고 네, 저는 그때는 이제 퀘스천인 네. 상태였는데 데미보이랑 보이 플럭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와, 둘 다 어렵다. 네. 지금은 남성으로 정체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가 뭐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다른 성이거나 한 걸 데미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미보이라든지 데미 논바이너리 이런 식으로 붙기도 하고요. 네, 정말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제일 친숙했던 개념이 안드로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젠더가 제일 상상하기 편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는 네. 안드로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던데. 왜요? 저는 잘 이해가 전 가장 이해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성별 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딱 이런 경우다라는 걸 생각하기 제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게 네. 저도 조금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그 퀘스천어리 상태일 때 예. 안드로진인가 에이젠더인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이랑 비슷해서. 우선 없다에서부터 사고가 시작되다 보니까 섞여 있다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때는 없다인 줄 몰랐고 세상에 젠더가 존재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학습한 그런 사회적인 남성의 행동, 여성의 행동을 저는 이제 옷 바꿔 입듯이 갈아입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남성이라고만 해도 기분이 별로고 여성이라고만 해도 기분이 별로고 나는 남자이면서 여성이면서 혹은 다른 젠더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그것도 딱히 나한테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다 보니까 단순히 그게 젠더가 아니라 아무래도 학습된 놀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에이젠더로 정체를 했는데 그래서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이 상상하기가 쉬웠어요. 신기하네요. 네. 주변에 안드로진인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을 70%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한 70% 정도는 여성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하고 되게 직관적이었는데 저는 그런가요? 저는 상상할 때 그냥 딱 반반? 그렇게 섞여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비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든 생각이 굉장히 같은 이름으로 정체화를 하는 사람마다도 특성은 정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두 분이 네. 에이젠더이시면서도 다르다는 걸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느끼셨군요. 네. 지금 저 드는 생각이
사실 정말 젠더의 수는 사람의 수만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젠더가 없기 때문에 네.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질문으로도 들어왔었어요. 저희 젠더 퀴어에 대한 질문을 트위터나 저희 무대 내에서도 궁금하신 분들 질문해 달라고 했었는데 젠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금 뚜벅초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무의미한 개념이라서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네. 젠더 개념은 우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젠더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네. 젠더적 개념이 해체되고 그냥 그 젠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됐으면 그 좋겠네요. 사람이 그렇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화소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가 성적 끌림이나 로맨틱 끌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젠더는 오롯이 나만 있는 거니까 더 다양성이 좀 눈에 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쩌다가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하고 가게 됐는데 네, 젠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보통 안드로진을 중성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남성도 여성도 관련이 없는 중성 젠더 뉴트로이스라는 젠더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저 이것도 처음에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게 뭐야, 안드로진과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헷갈리다가 제가 뉴트로이스로 캐스터닝을 하고 있는 친구를 봤거든요. 네. 그 친구가 자신이 여성인 것도 남성인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젠더가 그럼 너 젠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걸 보고 약간 감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젠더의 세계는 말로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경험을 들으면 좀 더 상상이 되는데 젠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 다르다를 전제로 깔고 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님이 보이플럭스? 네. 도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 그래서 여쭤보고 싶던 게 젠더 플루이드, 젠더 플럭스, 그러니까 변화하는 젠더에 대한 용어도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젠더 플루이드랑 젠더 플럭스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플루이드랑 플럭스 모두 일단 네. 유동적이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네. 젠더 플루이드는 이제 여러 젠더를 오가는 거고요. 네. 젠더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성별, 어떤 특별한 성별과 네. 에이젠더로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사실- 꼭 젠더 플럭스에는 에이젠더가 섞여 있어야 되나요? 약간 제가 예를 들어 남성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보이 플럭스면은 몇 퍼센트 남성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가 오르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아. 나는 이땐 20% 남자였는데 이땐 80% 남자가 네, 된다. 맞아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그러니까 거. 온도계 올라가듯이 네, 맞아요. 생각하면 돼요. 온도계를 예. 생각하니까 되게 편해지네요. 그러면 나머지 젠더가 뭔지는 꼭 에이젠더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게 네. 젠더 플럭스는 이제 그냥 젠더 의식이 그 온도계 올라가듯이 오르내리는 걸 젠더 플럭스라고 하고요. 네. 젠더 플루이드 같은 경우엔 다른 젠더들 사이에 그렇게 오르내리는 걸, 그러니까 온도계인데 네. 온도계의 다른 한 면에 다른 물질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초님이 가장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는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젠더 플루이드면 여러 개의 젠더로 오갈 수도 있으니까 온도계면 두 개만 생각나니까. 네, 저 그래서 네. 머릿속에 되게 상상된 그림이 그림판 보면 색상표 있잖아요. 네. 색상표가 다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로 찍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젠더 오. 플루이드 같은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옛날 분은 LED 전구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아는 사람은 네.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구름이요? 이거 예. 되게 구름이요? 시적인데요. 하늘 바라볼 때 이게 비가 올 것 같은 올락말락할 때도 있고 이게 쨍한데 맑음이 어느 정도 맑은 건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날씨 같은 개념 있잖아요. 네, 심지어 맑으면서 비도 올 수도 예,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동적으로 변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네. 변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말고도 저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젠더들이 훨씬 더 많겠죠.
사람은 그쵸? 너무나 다양하니까. 네, 우리가 그쵸. 말한 건 빙산의 네. 일각일 뿐일 거예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예시 중 하나일 뿐이고 솔직히 이 예시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모든 게 복합적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젠더에 대한 거는 마음을 열어주는 게 가장 젠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젠더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잡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젠더 케어로서 어떤 것들을 겪는지 그리고 루나님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마음껏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시스젠더니까. 네, 궁금하다 못해 빠은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말을 하시면 정정하시면 되죠. 막 다음에 사과 방송 하실 기회가 남아 있어요. 아 맞아. 대국민 사과만. 다음화부터 네, 계속하죠. 고정 게스트니까 네 정정 방송 사과 방송 하시면 됩니다. 와. 기대할게요. 네, 저는 여러분과 아까 앞쪽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궁금했던 게 뚜벅초님도 디스포리아를 느낀다고 하셨죠. 네. 근데 저도 디스포리아를 느끼는 편인데 제가 에이젠더인데 이렇게 디스포리아를 종종 자주 느끼는데 그러면 바이젠더인 화소님은 자신의 신체와 다른 젠더가 있으니까 디스포리아를 더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네 아까 또 그렇습니다. 네. 모든 바이젠더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봤을 때 네. 이제 디스포리아라는 그런 성별 불일치 같은 네. 거를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 젠더로 변했을 때도 아 내가 지금 여성인 상태구나라는 생각만 들고 내 몸을 여성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든다는 예, 느낌. 그렇죠. 오, 전 그래서 이전까지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게 젠더가 자신과 다를수록 디스포리아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정말 편견이죠. 그렇죠. 저도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젠더와 디스포리아 강도는 크게 상관이 꼭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뚜벅초님은 주로 어떨 때 디스포리아를 제일 많이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느끼는 편은 아닌데요. 디스포리아를 네. 이제 일상에서 여러 경우에 느끼는데 앞에 네.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디스포리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내 몸을 의식하게 될 때마다 이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몸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아. 샤워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샤워할 땐 이제 가슴 주로 생각하게 되고 네. 아니면 생리를 하거나 네. 뭐 뭔가 다른 걸 의식하게 되면 이제 자궁의 존재가 굉장히 불쾌해지고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게 불편해서 짜증나는 느낌이랑은 다른 거죠. 네, 불편한 것도 있는데 네. 딱히 불편한 거랑 상관없이 진짜 이게 왜 있지? 진짜 정말 뜬금없이 왜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욕실에서 바나나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 이게 약간- 왜 있어? 이게 약간 여기 왜? 안드로메다로 가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저 네. 사춘기 때 좀 그랬었는데. 진짜 약간 이게 무슨 일이야? 막 4차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코끼리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카프카의 변신 있잖아요. 맨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그레고르는 눈을 뜨는 순간 벌레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느낌으로 저는 2차 성징이 왔을 때 그 원래 정도로 느낌이었거든요. 싫었어요. 솔직히 진짜 많이 의식했을 땐 진짜 특히 2차 성징이 처음 시작됐을 땐 진짜 그 정도로 싫었어요. 맞아요. 특히 네. 진짜 2차 성징 시작기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전혀 작은 문제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아이, 어쨌든 예, 달고 살아도 예. 뭐 네. 큰 무리 없고 지금은 적응했으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네. 신체적인 거 외에도 사회적인 맥락에서 저는 좀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앞에 말했던 정말. 법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욕탕 같은 거 저 네. 웬만하면 공중 목욕탕 안 가는 게 성별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탕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네. 내가 달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걸 단체로 들어가서 남들도 그걸 달고 있는 걸 봐야 되고 예, 굉장히 별론데 목욕탕은 역시 개인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중탕도 좋아해서 저는 취향입니다. 저는 가면은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안 됩니다. 아 정말요?
저 약간 그 목욕탕 들어간 모두가 다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성별 분리 안 된 목욕탕 원합니다.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전 남성을 보면 약간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아 맞다, 호모 로맨틱이었죠. 네.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나를 여성으로 취급한다고 느낄 때? 정말 격공감 됩니다. 지금 진짜 표정 진짜 싫어하는 표정이었어. 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다양한 옷이나 다양한 머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여성으로 느낀다는 것 때문에 요새 계속 커트머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집에 혼자 있었으면 머리를 길렀을 텐데 머리를 기르고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본다는 게 느껴지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저는 머리를 상대적으로 빡빡 미는 네. 그러니까 짧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군인 아니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군인 군인들은 디스플레이인가요? 자신들이 네. 원해서 그 스타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원해서 건데. 나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일단 디스포리아랑 관련이 없지만 일단 군대 이야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그 예전에도 좀 저희끼리 놀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젠더 퀴어들이나 트랜스 젠더 퀴어도 굉장히 군대 문제에 대해서 더 난감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보면 트랜지션을 거치는 상황인데 네. 예비군 훈련소에 왔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네. 그게 막 사진도 막 SNS 상에 돌아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와, 그러더라고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네. 머리 긴 사람이 군복 입고 왔다 막 그러면서 막 히덕거리는 막 어떡해. 문자가 어떡해. 오고 저기 막 대체 뭐 하는 거야? 뿅뿅. 저 너무 화딱지가 나요. 뿅뿅. 뿅뿅입니다.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주민등록상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국방부에서 그냥 강제로 네. 소환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네. 만약에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성별을 인정받아서 면제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성별이 바뀌었으면 이제 여성이니까 안 가는 건데요. 네. 그게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지션 과정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성정체감 장애라는 걸 진단을 받고 네. 1차 뿅뿅 네. 그러고 이- 이제 여러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여러 요법을 상담을 하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방부에 네. 영장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전 여자라고 느껴요라고 말을 네. 하면 아 여자라고 느끼는구나가 아니고 아 얘 이상하구나라고 해요. 아, 이제 얘 이상하구나 해서 생각보다 더 이상한데 하면 이제 면제가 뜹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 대회사 수는 사실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면제를 뜨는 예, 거죠. 성정체감 아. 장애라는 항목으로 면제가 뜨는 것이고 네. 예, 주민등록상 정정을 받긴 정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면제가 뜨는 것도 하나지만 이제 그 기록이 남는다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의 생활에 맞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네. 지금은 이제 메일 투 피메일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네. 그러니까 MTF 그렇죠. 네. MTF 트랜스 여성이죠? 트랜스 네. 여성을 제가 이제 용어를 예를 든 건데 약해서, 또 네. 트랜스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랑 똑같아요. 못 가죠? 네, 못 가요. 6급 면제가 뜹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도 하나. 정신질환이라고 봐서 안 보내는 거니까 네. 트랜스 남성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성정체감 장애라고 규정짓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넨 못 가 하는 거죠. 정말 뿅뿅. 남일 같지 않고 화가 나는 게 저는 그 한때 군대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부사관이 아니라 일반병으로 가고 싶었었어요. 다른 제 동기들이 거의 다 90% 정도가 남자애들이라서 걔네도 가는데 왜 나는 안 가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국방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겠다. 가야겠다. 전쟁 나면 같이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네. 가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부사관으로 가서 3년 동안 짱 박혀 있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자 사병은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젠더랑 상관없이 그렇게 일반 사병도 모병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징병제가 아닌 네. 모병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전체 모병제로 네. 일단 굉장히 머나멀고 어려운 문제네요. 군대 이야기라면 씁쓸해집니다. 대통령 공약에 있지 않았나요 모병제? 진짜요?
진짜요?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모병제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 상대편에서 엄청 깠잖아요. 그럼 그 공약을 철회를 안 했나요? 모르겠는데요. 약간 저 뭔가 희망이 생기는데. 저는 5년 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본인 5년 기준대 너무 5년 너무 본인이 좀. 네, 지금 루나님 눈이 되게 빛나셨는데 이거 혹시 본인이 겪고 계신 문제이기 네, 때문에 맞죠? 근데 대통령 임기도 5년이니까요. 네, 이루어지려면 5년 안에 해야죠. 루나님 5년만 버티세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군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또 떠오르는 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문제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교 입장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분리된 화장실을 원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은 다른 걸로 보장을 하는 게 맞고 존재가 지워지는 것부터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게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전과 존재가 지어지는 건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사회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누가 국가를 믿느냐 이런 느낌이라서 야 거짓말하지 마 안 안전할 거잖아 이런 느낌이라서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끼는 게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네.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그냥 일반 화장실 옆에 따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따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그런 주는 경우가 경우가 많죠. 많은데 네. 저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반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네.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들 위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든 걸 배려한 게 화장실 기본 구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애가 예외가 아니라 예.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 마음이 예. 너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모든 화장실 다 성중립으로 네. 모든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집 화장실처럼 그냥 개인 칸이 각각 분리가 돼 있고 네. 그렇게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화장실의 복도가 없는 그런 구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아서 돈도 없고 우리 죽기 전에 네. 보고 갈 수 있겠죠? 돈은 전 글쎄요. 죽기 전에 볼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왜냐면 그런가요? 제가 어릴 때 봤던 화장실들이랑 지금 화장실들이랑 되게 모양이 많이 달라서 그 외에 나중에 예산 남으면 할 거 없으니까 보도블럭 갈아엎고 화장실 다시 짓고 이런 거 많잖아요. 우선순위의 네. 문제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제로 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근데 너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과제가 있어서 당장 너무 차별받는 현실이 많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갑자기 차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아까 제주 키퍼 이야기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체육대회 열리기로 했던 거 취소된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오늘 오늘이 아니죠? 네, 오늘 오늘이죠? 그 반대하는 성소수자 걸기 대회 7시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이 녹음일 기준으로 10월 18일 날 네. 그런 걸기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우리 지금 녹음하는 이 네.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원래 10월 21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 앞에 말씀해주신 제주 키퍼 취소처럼 네. 이미 행사가 진행될 거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알리고 그거에 네. 대해 확인 승인까지도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한다는 네. 이유로 중간에 갑자기 취소가 된 경우죠. 심지어 갑자기 우리 행사단이 천장공사예요 이렇게 취소해놓고 예. 아니 왜 갑자기 천장공사를 합니까 이러니까 그 체육관에서는 구청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고 구청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그건 체육관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발부한 거다 이렇게 약간 미루기까지 하고 있는 네. 행정의 아쉬움까지 볼 수 뭐지? 있는 그 공사 타령하기 바로 전날에 퀴어넷 담당자한테 전화 와서 네. 무슨 미풍경성을 해치는 그런 행사인 걸 왜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반대가 많이 정말요? 들어올 걸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그래놓고 공사라고 뻥치는 거야. 맞아요. 정말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10월 18일 수요일 7시에 동대문 구청 앞에서 굉장히 여성 성소수자 걸기대회를 열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도 참여할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네, 날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녹음실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다시 젠더 이야기로 들어와서 네, 아무래도 일상에서 젠더 케어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이분법적인 세상 앞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젠더 규범성을 굉장히 뭐 이야기하기도 웃기네요. 젠더 규범성을 자주 느끼세요라고 질문을 할까 했는데 일단 젠더 규범성의 정의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젠더 규범성의 정의요? 도와줘요 초식이. 왜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젠더 규범성은 앞에 젠더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는 여성과 네. 남성 두 성만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두 성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네. 서로 다른 걸 받아야 하고 얘네는 서로 다르다. 다르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성의 규범성으로 나아가면 네. 이제 이 서로 다른 성들끼리만 사랑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게 되긴 한데요. 네. 점점점점. 그러니까 젠더 규범성 이퀄 이성의 규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지는군요. 네. 정말 싫다. 저도 아까 화장실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젠더 규범성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왜냐면 어릴 때부터 너는 여자애니까 핑크색하고 남자애니까 파란색해 이런 맞아요. 사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인천에서 학교에 나왔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보다 네. 이 흔히 여중여고라고 하고 남중남고라고 하는 이렇게 네. 성별에 따라서 학교도 분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학교들은 이렇게 남녀공학의 학교도 있는데 네. 그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남학생들은 따로 반이 배정되고 여학생은 따로 반이 배정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딱 저희 학교였어요. 왜 네, 공학으로 저희 한 학교도 거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왜 남녀공학이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한두 가지가 아닌 굉장히 많은 젠더 규범성들이 네.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진짜 그런 경우는 진짜 많죠. 그렇죠. 저 근데 젠더 네. 케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아까 군대 얘기하면서 그 화장실도 나왔지만 네. 약간 대두되는 게 숙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잠을 자고 다 같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젠더 케어에게 숙소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보통은 남녀 두 방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MT 그쵸. 가면 꼭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싸움이 안 나죠. 네, 앞에 말했던 이제 공학의 성별 네. 분반처럼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올라온 것 이어서. 같아요. 네. 전 정말 MT 갔다가 되게 당황을 했던 게 사실 저는 제가 남의 젠더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어떤 젠더의 사람이랑 섞여 자든 그냥 별 인식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랑 섞여 잔다는 느낌인데 저희 학교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가 남성이에요. 남성이라서 이제 여자애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거나 네. 좁으면서도 넓은 입지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관심은 많이 받지만 막상 규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래서 이제 단체 MT를 갔는데 여자애들 방을 보통은 따로 한 방을 배정해둬요. 조별로 방을 배정을 해두고. 근데 그러면 네. 모든 여학생들은 거기 이제 흔히 말해서 밀어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짐을 놔두고 여학생들도 조가 배정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3조면 일단 여자방에 가서 짐을 풀고 3조에 가서 놀다가 잠을 다시 여자방에 가서 자는 거죠. 이렇게 텐트 쳐놓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베이스 캠프가 여성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저는 주로 술 마시다가 그냥 밤을 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회가 깜빡하고 여자방을 지정을 안 한 거예요. 학생회 중에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여자 선배들이 분노하고 거기에 털리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학생회가 진짜 죄송하다고 생각을 못 했다고 학생회 방을 여자 방으로 써라. 우리는 어떻게든 껴서 자겠다. 이렇게 해서 방이 생겼어요. 네. 방이 생겨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의 한 3시간 동안 털린 것 같아요. 학생애들이. 3시간씩이나요? 네. 저는 그때 느낀 게 단순히 여성을 미리 배려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자가 방을 같이 쓴다는 문제가 엄청 크게 다가오는구나.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되게 남녀 네. 칠세 부동산 같은 근데 느낌인가? 우리가 약간 남녀 칠세 부동석이 사라질 법한 세대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게 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은 네. MT 같은 거 가면은 뭐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별을 분리해서 방을 쓰는 경우는 아예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동아리 MT에서는 가능한데 전체 MT에서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 어머니는 이과여서 네. 이과대 다 가도 그래요? 네, 이과대 다 가도 이과대에서 여성이 몇 명 없는데 네. 그냥 다 끼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방을 분리한다는데 신기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아 근데 그게 했어요. 배려가 안 된 건지 배려가 된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배려가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아예 지워져서 근데 생각을 그게 못한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그게 되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아마도 주최 측 입장을 좀 이해를 하자면 네. 그런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띄어보이는 네. 경우인 불상사라는 수도 게 있으니까. 학내 성폭력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 문제 그걸 비롯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걸 남녀 이분법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그거랑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강남역 네.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남녀 화장실 분리를 더 확실히 하자 뭐 이런 담론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어느- 똑같은 논리인 것 어느 같은데. 하나가 더 우위가 있다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문제 생기지 말자고 분리시켜 놓는 개념으로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너무 빠은 대책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래도 이해가 가긴 가는 게 당장 내가 쟤네보다 쟤네 중에 제일 약한 애도 나를 때려 눕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랑 같이 잠을 잘 것인가 이런 공포심에서 우리만의 공간? 피지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공간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럴 거면 체급으로 나눠야지 성별로 나눌 거. 체급으로 나누는 거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저 되게 괜찮다고? 설계돼요. 좀 객관적이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저는 반대로 부모님과 반대로 네. 남성 집단에 가면은 체구가 굉장히 왜소한 편에 속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심지어 약간 성폭력 비슷한 경험도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체급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기승전 체급. 성별로 나눈다고 해서 네. 학내 성폭력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동성끼리도 그렇죠. 일어나죠. 네. 이성 간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나눠져 있다고 못 쳐들어가는 것도 근데 아니니까. 동성끼리 일어나면 더 대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편이 일단 없어서. 이성의 규범성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진짜 성별 말고도 다른 좋은 기준들이 많이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성의 규범적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있지 성별이 않을까 싶어요. 너무 높은 네. 순위예요. 뭔가를 판단할 때 네. 성별이 제일 먼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니까. 하긴 진짜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끼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비퀴어 사회로 나가면 남자랑 여자가 어떻게 친구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흔하다는 걸 생각하면 맞습니다. 비퀴어 사회가 다 뭐예요? 퀴어 사회에서도 이제 네. 저는 남자니까 뭐 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무성의 커뮤니티예요. 무성의 커뮤니티인데 저는 남자니까 뭐 여자애들이랑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여자랑 차라리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엄청 많이 한다고요. 무성애자면서. 확실히 진짜 저 할 젠더- 말을 잃어버렸어요. 루나님 정말 놀라셨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여기에 모인 저희가 그래도 젠더 규범성이 좀 덜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고 막상 바깥으로 나가보면 훨씬 더 젠더 규범성이 강하다는 거 강하고 덜한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지금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20년, 30년 뒤에 이 방송을 나중에 청취하신 사람들은 아니 얘네 뭐 이렇게 안 좋은 뿅뿅한 발언들만 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네. 지금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은 이야기를 그쵸. 하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우리도 아직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빨리 근데 저 얼마 전에 본 게 그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네. 성에 대한 굉장히 성- 고정관념이 심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여학생은 항상 머리가 길거나 핑크색이나 밝은색 톤의 옷을 입고 남학생은 거의 좀 칙칙한 톤이나 차가운 톤의 옷을 입고
직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규범화돼 있더라 이런 걸 아직도요? 봤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걸 만드는 사람이 어른들이잖아요. 한식 나오는 거 봐. 저는 저 때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때는 여자가 대학을 왜 가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끔찍해. 지금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 껄껄. 아이 씁쓸해. 조금씩 좀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정말 천천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서 꼭 죽기 전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오래 삽시다. 올해 근데 제가 드는 생각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라고 딱 생각해도 막상 그 상황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그대로 젠더 규범성이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생각할 것 더 같아요. 바뀌어야 돼. 그렇게 나아지는 거죠. 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야기를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케어한테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 오. 네. 근데 거의 저희가 이미 답변 드린 질문들이 많네요.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젠더가 섞여 있다면 혹은 2가지 이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거나 느끼나요? 라는 화소님만 답변해 줄 수 있는 질문인데 네. 이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건데 네.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네. 사회에서 너는 이해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젠더는 약간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남성 젠더도 네. 여성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성이 있을 수 그쵸.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 젠더도 마찬가지고 또 A 젠더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젠더적 특징하고 이 사람이 강요받는 남성성, 여성성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남성 젠더라고 느낄 때 그 여성 네. 젠더라고 느낄 때 하는 경험적 측면이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여성성, 남성성이 부여되는 거지 그 남성성, 여성성으로 젠더가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네. 젠더적 특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저 지금 이해를 못했답니다. 이게 다른 젠더 경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모름. 모름 2 네, 굉장히 면목이 없네요. 허수님이 잘 말씀을 정말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은 뭔가 부족하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니요, 사실 아마 제가 한 젠더 경험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도 여러분도 똑같은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저는 좀 이 질문 보고 든 생각이 오히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내 안에 내 몸 안에 변화가 확 느껴지면 뭔가 바뀐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젠더가 있구나 바뀌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네. 하는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상으로 한 추정을 그러니까 성적 끌림에 대해서 데미섹슈얼 분들이 제일 설명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멀티젠더나 아니면 젠더 플루이드인 분들이 젠더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젠더 플루이드이신 분이랑 좀 가까이 지내보고 나서 와 저게 젠더구나 나는 진짜 젠더가 없구나 하고 확 느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질문도 아까 다들 대답을 해주신 건데 젠더의 종류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뚜벅초님은 젠더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 젠더가 없기 때문에 많다. 네. 그러니까 젠더가 실존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젠더가 실존하긴 하죠. 네. 왜냐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젠더라는 걸 강요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넌 여성이거나 남성이어야 해라는 걸 강요하니까 네. 거기서부터 젠더가 생기고 네. 거기서 벗어났을 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바이너리 젠더라는 개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사회 개념이 너무 실제 사람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굉장히 생존이 힘들고 자손 번성이 많이 필요하던 시대 때나 효율적인 젠더 개념 같습니다. 젠더 근데 용법은. 그때는 없던 것들도 오히려 있잖아요. 어떤 그때 거요? 뭐 생존이 힘들고 자손 번성이 힘들던 시절에 뭐 네. 그게 중요하던 시절에 뭐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요? 없었죠? 차라리 치마를 입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를 더 고민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치마를 입으면 따뜻하겠지 이 정도 그러니까 원시 사회를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쵸.
사실 문화에 의해 생긴 건데 정말 불필요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문화에 그래서. 굉장히 요상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그 여성들은 예뻐야 하고 남성들은 능력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 문화를 있거나 멋져야 생각하면 되고. 네, 굉장히 요상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막 특히 막 여성들 말라야 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네, 개념이라면서요. 그렇죠. 참. 네, 그래서 저는 좀 통통한 체형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제 취향을 이상하게 취급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소님은 그게 자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은 굉장히 정체화에 대해서 디테일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오랜만에 무대 예고를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우와. 추억의 무대고. 와. 정말 얼마만인가요? 오랜만이죠. 네, 무성애자가 읽어주는 고민 이야기 무대고. 제가 있나요? 네, 그럼요. 읽어주세요. 그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방한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이번 주제가 젠더 퀴어라고 해서 늦었지만 멘션 드려요. 저는 지정성별 여성이고 제 자신을 회색 무성애자 그리고 에이젠더로 정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에이젠더로 정체화한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성성이 저와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와 지정성별 남성인 제 동생과 비교를 하며 우리 집은 성별이 뒤바뀐 것 같다고 하시고 주변 다른 친구들을 보며 왜 나는 소녀답지 못하지? 라는 일종의 열등감도 살짝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제가 왜곡된 여성상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에이젠더라는 젠더로 일종의 도피를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유. 사실 저는 제 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정체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을 여성으로 지칭하는데 아무런 괴리감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에 공감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어요. 이런 저를 에이젠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시스 여성일까요? 젠더 퀴어라고 정체화한 것은 어떠한 사상과도 관련이 없다고 들어서 고민이 많네요. 유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무대고를 네. 할 수 있었어요. 얼마 만에 무대고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체화는 저희가 확실하게 내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 이정표까지도 아니죠. 그냥 의견만 의견을 네.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면서 공감한 지점이 있었어요. 저도 왜냐면 에이젠더로 네. 에이젠더인가 고민을 하는 동안에 사실 네. 세상이 너무 여성 혐오적이라 네. 그거를 거부하다 보니까 내가 음. 에이젠더라는 다른 젠더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분이 가장 크게 느끼신 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과 네. 내가 맞지 않다라고 네. 느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거 네. 진짜 공감 가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과 네. 내가 생각하는 내 젠더의 특징,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젠더라고 느끼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 아까 전에도 그쵸. 말씀해 네. 드린 것처럼 그게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만약 사회가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내가 머리를 짧게 깎는 내가 좋아라는 그 네. 느낌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같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젠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정말로 생각하는 젠더가 어떤 젠더인지 네. 좀 더 여성성, 남성성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화소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왠지 좀 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조금 그 고민을 약간 잊으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자신의 경험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젠더 케어라는 개념을 모르고 살아갈 때랑 젠더 케어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이 어떤 걸 느끼는지 볼 때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정체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분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여성성, 남성성이란 틀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가면서 느끼면서 정체화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맞아요. 그쵸. 나는 무슨 젠더야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젠더 큐어라고 전체화하는 것은 어떤 한 사상과도 관련이 없다고 들어서 고민이 많네요.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내가 여성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 세상의 여성성, 남성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에게 씌워가지고 그걸 젠더로 또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오래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일단 제 경험들이 에이젠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맞아요. 공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가 사실 사람의 신념과 경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성과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네. 하나의 인간인데 그거를 다 일일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타고나기를 뭘로 태어났어 이거는 내가 배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나의 경험을 어떤 단어가 제일 잘 설명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저 좀 뭔가 되게 큰 메시지가 됐어요. 오, 그러네요. 멋진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진짜. 루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네, 내가 정체화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 정체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정보들을 더 접하다 보면 그걸 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정체화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단어 속에 내가 갇히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공부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가 진짜 내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점점 더 나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삶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건설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루나님 의견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 고민 사연을 보면서 루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남성성이라는 틀은 나랑 맞지 않는다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루나님이 시스탠더시지만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루나님의 경험이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분이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네, 그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남성성이면은 네, 일단 약간 머리 장발 아니고 네, 좀 근육질도 좀 있고 네, 맞아요. 너무 꾸미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 꾸며야 뭔가 되고. 약간 단조로운 패션에 네, 심플. 항상 그렇게 네.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남성성이 네, 저랑은 그렇게 약간 좀 거리가 많이 먼 것 같거든요. 머리 그렇죠.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고 네, 옷도 조금 이제 단조로운 거 싫고 네. 저는 좀 남한테 보호받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성이 아니라는 생각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루나님도 캐스터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는 캐스터닝 네. 이제 과정에서 에이젠더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그래도 남성이 가장 나를 잘 표현해 주니까 이러한 나를 잘 표현해 주는 거라 믿으니까 네. 저는 남성이라 정체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가. 저도 네. 남성 젠더라고 느낄 때 네. 저는 제 안에 있는 여성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 그것도 네. 굉장히 저의 일부분으로 잘 받아들였었는데요. 어,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남성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세상이 너무 별로입니다. 뭔가 나도 좀 더 근육질이 네.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네. 말을 좀 더 이렇게 터프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네, 그런- 남성성, 여성성 개념 사라졌으면 예, 정말요? 정말. 빨리 좀 사라졌으면. 근데 제가 앞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직장도 굉장히 네. 남성성을 요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힘드시겠네요. 거기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저희가
비슷한 공감을 하면서도 시스젠더의 경험, 에이젠더의 경험, 바이젠더의 경험까지 나왔는데 좀 약간 힌트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찾아서 다시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못 찾으셔도 괜찮으시니까. 네, 아무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기도 하니까 시간과 경험이 해결을 맞습니다.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젠더 퀴어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이 돼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젠더 퀴어가 좀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혹시나 시스젠더라면 젠더 퀴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욕망이 반영돼서 떠올랐던 게 호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제발 누나라고 부르지 마. 누나 진짜 싫어. 개 싫어. 호칭을 아예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호칭이라는 단어도 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외국어를 못해서 예. 근데 이런 건 참 불만이더라고요. 존댓말 있는 거랑 성별 따라 호칭 달라지는 거랑 심지어 형, 오빠, 누나 뭐 이런 호칭 말고도 네. 삼촌, 이모, 고모, 숙모까지 넘어가면 그러네. 와, 짱 이게- 싫어. 저는 삼촌이란 말 듣기가 가장 심지어 싫습니다. 어려워요. 촌수가 개입되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별로인 걸 그리고 어렵게 가족이 들여요. 혈연이 아니어도 맞아요. 쓰잖아요. 네. 막 이모라고 많이 쓰죠. 친구 아들이 나한테 이모라고 했을 때의 그 정말 씁쓸하네요. 예. 근데 진짜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음. 대체할 만한 호칭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님, 씨 정도밖에 없는데. 님씨 선배. 야. 네, 선배 좋은 것 같아요. 야 아니면 그냥 닉네임 그냥 그 자체를 부르는 거. 네, 우리끼리 약간 오히려 퀴어 사이끼리는 닉네임 부르면 그래도 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뚜벅초님 말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친구의 자식이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러는데 내 친구 애기가 나한테 보은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보은 씨도 이상하고. 저는 빠르게 그걸 지금 타파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다 루나라고 부릅니다. 진짜요? 지금은요. 보은 씨는 안 될까요? 아니, 저는 사실 그 호칭보다는 호칭에 담긴 뉘앙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른 분들이 저를 갑자기 제가 안 좋아하는 호칭인 누나라고 불러도 저는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누나. 그렇게 아니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놀랐어요. 제가 들은 누나 중에 제일 상큼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누나라는 말 안에 예. 저를 여성으로 패싱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예. 똑같은 말도 그냥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따로 부를 게 없으니까 누나라는 말을 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부르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야라고 부르는 거랑 누나라고 부르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느껴져요. 그렇군요. 네, 옛날엔 언니라는 말이 성별 분리가 없는 개념이었대요. 그래서 막 언니라고 쓰면 좋겠네요. 막 추노 같은 거 보면 네. 남성끼리 언니 이러거든요. 그걸 되게 웃긴 장면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네. 근데 그렇게 분리 안 된 단어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짜 괜찮은데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의 자식이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형이나 오빠 같은 호칭은 그 단순히 호칭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서열 관계 같은 것도 분명히 포함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린 아이들이 네. 씨라고 불러도 되냐라고 질문 드렸던 이유는 네. 그분들한테 나를 뭐 누나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거는 네. 그들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관계를 성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네. 보면 청소년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네. 당연히 부여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청소년들도 청소년인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호칭보다는 아무래도 씨나 뭐 님은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니까 그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네. 좀 더 사람으로 대하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호칭들이 젠더 위계와 나이 위계가 뒤섞인 호칭들이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죠. 특히 오빠는 그 모든 것의 정점인 것 같아요. 오빠라고 불러. 오빠가 말이야. 진짜 싫다. 저는 나이위계는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젠더 이게까진 이제 네, 받아들일 수 적응이 있는데 되는데 네. 나이 그 어린 분들이 형이나 네. 오빠라고 부르면 진짜 왜 이렇게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건지. 그렇게 불릴 때 별로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 그냥 저보고 그냥 좀 반말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약간 퀴어 내부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무성애자로서 다른 퀴어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네. 오픈 카톡방에 이제 퀴어나 이제 성소수자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방들의 대부분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지역 그리고 내가 몇 살인지 나이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게이인지 레즈비언인지 그걸 적으라고 나와 있고 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적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분류를 엄청 많이 해서 자신을 예. 소개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퀴어 오픈 카톡방인데도. 예, 저는 이거를 좀 내 닉네임만 말하고 물론 이건 뭐 네.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내 닉네임에 붙여서 적기를 공지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잠시 그러면 만약에 예.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예? 보은 제 나이 음. 분당 내가 어디 음. 살지 분당 그리고 이게 지정 성별을 적는 건가요? 설마 아니죠? 아니요, 젠더표는 그냥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냥 젠더로 부르시면 돼요. A 젠더 이게 제 닉네임으로 쓰이는 예. 거예요 거기서? 아니요, A 젠더에다가 네. 거기다 로맨틱 또는 이제 섹슈얼까지 적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야?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젠더 트러블이란 주디스 버틀러 책에 보면은 네. 거기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전부 젠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타고나는 흔히 말하는 신체적 성별과 네. 젠더 사회적인 성과 네. 그리고 섹슈얼리티 성지향성 그 모든 것은 결국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젠더라고. 결국 전부 다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뿐이지 실존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되게 멋진. 마음에 드네요. 제 스타일이야. 근데 글을 어렵게 써요. 제가 가까이 할 수는 아니군요. 짧은 사랑이었습니다. 3초. 3초. 어쨌든 그걸 네. 그 카톡방에서 그걸 적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솔직히 저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뿐인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을 조금이나마 해보면서 느낀 점은 네. 그걸 적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사람이 내 지역과 가까우냐 뭐냐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만남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계가 그 가능한가 관계가 이런. 아닌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기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연애적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성과 만남 중심의 네. 카톡방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데이팅 앱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렇게 더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이해가 예. 가네요. 어떤 느낌인지는 네. 이해는 그 되지만 목적에 이제 되게 부합하네요. 저 좀 젠더도 이제 네. 설명이 길고 무성애자도 설명이 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정된 스물 몇 자 단어 안에 내 정체성을 다 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엔 차라리 퀴어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데이팅방. 충실하게 네. 퀴어 그렇게 만남방. 쓰면 괜찮은데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 그래서 좀 더 네.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지정성별 묻거나 성별 짐작하는 것도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느낀 게 제가 맨 처음에 무성애 커뮤니티를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가지는 걸 봤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 대상인 분이 아마 트랜스젠더 퀴어였을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성별을 되게 애매모호했나 봐요. 네. 궁금하시던 분 눈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하고 조심스럽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생각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 아니 뭐 궁금할 수는 있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약간 실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순간 되게 디스포리아가 왔어요. 그냥 저는 젠더의 구분을 하는 사회를 마주하면 디스포리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 조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 물어봐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다가 나중에는 저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해? 난 궁금해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궁금해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궁금한 걸 어쩌겠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성별이 뭐라고 궁금해하나요? 네, 근데 저는 네.
차근 조금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지는 편이 좀 있어요. 근데 궁금해하는 거는 저는 죄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 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는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네. 궁금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그거를 질문하는 과정이 좀 그쵸, 잘못됐다고 그쵸. 생각하는 게 네. 그 사람한테 정말 정중하게 내가 네.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듣지 않는 환경에서 최대한 조심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네, 그걸 그쵸,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을 말했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전반 문화 전반에 그 사생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여과 없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연장선 같기도 해요. 막 저 사람 불쌍해 왜 저런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막 꺼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말도 쉽게 네. 꺼내고 예를 들어서 너 어느 동네 살아? 음. 뭐 너 전세 살아? 월세 살아? 이런 어. 이야기도 그걸 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분위기면 죄송한데 혹시 여자신지 남자신지 이 정도는 자기 딴에는 매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 것 그거 같아요.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아니고 여자신지 남자신지인 것도 너무 참. 너무 여러모로 네. 숨턱턱 막힌 질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젠더 이분법 개념 자체가 너무 꽉 박혀 있다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정도인데 퀴어 커뮤니티를 벗어나면 너무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짜 쓸데없이 이유 없이 성별을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많죠. 그렇죠.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네. 그 이력서 같은데 요즘에는 이력서에 남녀 표기도 없어야 된다고 많이 나가고는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서 들어가는 게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어디를 가입을 할 때 네. 핸드폰 인증을 받잖아요. 네. 핸드폰 인증을 받는데 거기에 생년월일 클릭하고 그 뒤에 남녀를 클릭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클릭한다고 해서 언떠한 내 인증 절차에 도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들어간다는 게 네. 되게 저는 그쵸. 잘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부분입니다. 그 남녀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맨 앞에 번호만 입력하잖아요. 정말 맞아. 예를 들면 저는 9땡땡땡땡땡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2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때마다 진짜 굴욕감이 아유, 내가 내가 물건을 사자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사실 그게 아마 개발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다르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걸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르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웃기죠. 맞습니다. 네, 남자 데이터, 여자 데이터 따로 있는 게. 당장 핸드폰 번호 우리나라에 내 핸드폰 번호는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네. 거기에서 그걸 따로 관리하는 게 그러게요. 관리하고 따로 확인 수단으로 쓸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정말 재수똥입니다. 차라리 받을 거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받든가. 맞아요. 좀 종합적으로 든 생각이 젠더 케어를 괴롭게 하는 건 꼭 젠더 케어에게만 해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우리 네. 모두에게 해로운 아, 시스젠더에게도 핍박이 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성차별과 젠더 케어는 떨어뜨리려야 떨어뜨리기가 힘든 관계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성에 대한 편견이나 제도적인 억압이 사라지면 젠더 케어도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여성과 남성 이렇게 두 종류로만 갈리지 않는다는 것의 그 산증인이 젠더 케어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서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젠더 이슈에 관한 그 사회 운동,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운동들과 젠더 케어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 각박한 현실이 근데 많이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아닌 경우가 가끔 있죠. 있군요. 그렇죠. 진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어도 있더라고요. TRF? 터프라고 있나요? 그 트랜스 배척 페미니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단 페미니즘을 달고 있으니까 뭔가 사상적인 기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들어가서 자료를 읽었는데 저는 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로 여성 표현을 하는 트랜스젠더 케어들을 많이 배척하는데 지정성별이 남성인데 성별 표현이 여성인 트랜스젠더 케어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네는 왜 가슴 수술을 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여성이랑 그 틀 안에서 벗어 던지려고 했던 그 여성을 억압하는 코르셋들을 왜 다시 만드냐, 주워 입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니네가 여성스럽지 않고 여성의 옷을 입지도 않고 심지어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말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 근데 어떻게 여성이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지금? 사회에서 여성성이라고 말하는 거를 수술과 여러 뭐 옷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갖추면 그걸 코르셋을 입었다고 하고 네. 그거를 안 하면 너네가 어떻게 여성이냐고 하고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가 드는 생각이 그냥 소수자를 향해서 혐오가 가는 게 아닐까 혹은 그런 단순히 인정하기 싫어서 네, 인정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트랜스젠더 퀴어에 대한 너무 기본적인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격적인 닉네임들을 봤는데 약간 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젠더케어나 트랜스젠더는 그냥 너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다. 니들이 트랜스젠더케어면 나는 사과가 좋으니까 사과젠더다. 혹은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게 고양이 같으니까 트랜스 고양이다. 뿅뿅.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각종 비꼬음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약간 젠더를 느낀다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듣고 뭐가 생각났냐면 저는 외국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정말요? LGBT 뒤에 네. LGBT 뒤에 왜 뭐가 점점 많이 붙는다고 LGBTQIA 뭐 이런 식으로 네. 붙잖아요. 그거를 막 비꼬아가지고 LGBT 한 다음에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 알파벳이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LGBT 뭐 LOIC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서 점점점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한 70개를 갖다 붙인 다음에 막 네. 이거기 때문에 난 이게 불편해 뭐 이렇게 그냥 되게 프로 불편러를 조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설사 그렇게 알파벳이 많아진다 한들 다 존중해야죠. 그만큼 계속 소수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 되게 근데 정말 그냥 까고 싶어서 그냥 게 자기가 아닐까. 잘 모르는 게 계속 생기니까 뭐야 얘네는 뭐 몰라도 자긴 살아왔다 이거죠. 몰라도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왜 여기서 이런 게 생겨야 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나쁜 놈들. 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제 가끔 페미니즘 행사나 혹은 어떤 그 외 다른 행사들이 대상 성별이 여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비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여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왜 트랜스젠더 케어 배제적이다 네. 이런 지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페미니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여성들의 소속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글을 봤어요. 심지어 번역된 거예요. 약간 프락치 취급하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겹쳐서 든 게 퀴어를 반대하는 종교 찌라시의 그 뉘앙스와 사진과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해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 촛불 전국대 있잖아요. 네. 그때 왜 여성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뭐 무슨 년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발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자였나 발언자였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지고 주최 측에서 이거를 재발이 안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페미존도 만들어졌었어요. 촛불 집회 때.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거는 박사모의 사주다. 촛불 전국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박사모의 사주다. 페미니스트들은 박사모의 스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비슷하네요.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이게 같은 구조인 것 진짜 같아요.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네, 정말 실존합니다. 특히 젠더 퀴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과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곳이 겹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랜스젠더 퀴어들이 그런 분들의 발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다 막 차단하긴 하는데 저는 세상을 참 모르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 바람으로는 이 운동이 같이 가면 서로 윈윈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일부고 네, 그렇죠. 많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 위안을 삼으면서 네. 네,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네.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저는 네. 참여해가지고 봤었는데 거기에 네. 차량이 여러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보니까 페미당당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관련 네. 부스의 네. 차량도 있고 굉장히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네. 젠더 퀴어들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는 그쵸. 행사들이 많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보면 너무 멋있는 게 저는 제 정체성이 해당되고 나서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약 제가 해당이 안 됐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배제적인 발언하고 살았을 건데 그런 분들이 다른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는 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네, 현실의 좋은 움직임에 우리는 힘을 더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오늘 가볍게 맞죠? 가볍나요? 오늘 가벼웠나요? 네, 왜냐면 젠더 케어 이슈는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저희가 한 분량은 굉장히 정말 일부죠. 그러니까 우리 젠더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네. 거의 5시간 가까이의 논의를 네. 했던 것들 지금 2시간 만에 후루룩 내뱉고 끝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다음 3화의 주제는 바로 바로 우성애자와 연애입니다. 와. 아니 사람들 너무 이 사람들 너무 진짜 네, 그렇게 싫으신가요? 연애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네.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아. 말이 안 나와서. 괜찮아요, 루나님. 저도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헤어지셨나요? 그분?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별을 한 지 한 일주일 안 된 상황에서 연애편을 준비해야 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 네,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들과 한풀이와 꿈과 희망이 등장할 넘쳐나는 수 있겠죠. 등장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요? 여러분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와. 그리고 고민 사연은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루나님. 저요? 네. 아마 고민 사연이나 궁금한 점 문의는 무방한 이야기 공식 메일 무방@astage.com으로 보내주시고 무성애에 대한 정보는 무대 홈페이지 astage.com으로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의 보은 뚜벅초. 화소 루나였습니다. 편집에는 찰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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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에서 사랑합니다. 만나요. 안녕. 안녕.